한 중년 남자는 도시의 번화한 거리를 낡은 인력거를 끌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흔들리며 혼잡한 인파에 섞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민의 삶은 밤낮으로 짐을 나르는 일에 갇혀 있었고 그저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 민은 유명한 건설 엔지니어였고 대기업에서 일하며 가족을 넉넉하게 부양할 수 있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은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심각한 산재 사고였습니다. 직업, 명성, 그리고 가족의 평화까지. 아내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저축을 가지고 그를 떠났습니다. 민에게는 병든 노모와 3살배기 어린 딸 하만이 남았습니다. 자랑스러웠던 남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남기 위해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낡은 인력거는 몇 년간 고된 노동 끝에 그가 모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민에게 그것은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딸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얇은 비옷을 끌어당겨 추위에 떨고 있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민은 마지막 배달을 마친 후였고 이 시간이면 하가 자신 없이 잠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민의 어머니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예전처럼 손녀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민은 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상 자책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하가 학교에 갈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좁은 골목을 지날 때 희미한 불빛 아래 낡은 비옷을 걸친 마른 노파가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5살쯤 된 소년이 있었는데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눈을 감고 있었으며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민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내려서며 가슴속에서 안타까움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열이 펄펄 끓는 듯했고 몸은 뜨거웠고 목이 마른 듯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노파는 소년을 흔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간절히 바라보았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지나갔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왜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노파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손자가 어제부터 열이 나는데 약 살 돈도 없고 병원은 너무 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은 소년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몸을 굽혀 소년을 인력거에 태우고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타세요. 2분 다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안 돼요. 저는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돈이 없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이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인력거는 빗속을 질주했고 민은 최대한 빨리 달리려고 했습니다. 미끄러운 길,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재빨리 의사를 부르고 소년을 안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문 밖에 서서 손을 떨며 중얼거리며 기도했습니다. 민은 옆에 서서 그녀를 위로하며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진찰이 끝난 후 의사는 소년이 고열과 폐렴을 앓고 있어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노파는 당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복권을 파는 사람이고 하루에 몇만 원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손자를 돌볼 돈이 있겠어요? 민은 주저하지 않고 지갑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꺼내 의료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선 아이를 돌봐주세요. 이 돈은 충분하지 않겠지만 제가 다시 와서 더 낼게요. 노파는 민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낯선 사람의 친절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어떻게 당신에게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떠나기 전 노파는 주머니에서 낡고 변색된 작은 은팔찌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민에게 그것을 건네며 감사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세요. 우리 가족의 유일한 유품이고 가치는 없지만 제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받아주세요. 민은 계속 거절했지만 결국 은팔찌를 받고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가벼워진 채 병원을 떠났지만 소년과 노파의 모습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은 잠든 어린 딸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삶이 원래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파와 소년을 도운 행동은 민의 인생에서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것이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일련의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명적인 비 내리는 밤 이후 민의 삶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인력거를 운전하며 매일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기 위해 한 푼 한 푼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던 노파와 소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은 그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그저 소년이 위기를 넘기고 두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민에게 너무 오래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인력거 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민은 갑자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자신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어제 내 가방을 훔쳐간 사람이요. 민은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나 그 남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몇 사람을 끌어와 민을 가리키며 그가 어제 손님을 태워주는 동안 자신의 가방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난의 말은 순식간에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과 함께 정류장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방에는 중요한 서류와 현금이 모두 들어 있었소. 당신이 어제 나를 태워줬고 그 후에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소. 당신이 아니라면 누구겠소? 그 남자는 계속해서 비난했고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습니다. 민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설명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은 자신이 결코 비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그를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에워쌌습니다. 결국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민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훔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민이 어제 묘사된 것과 똑같은 가방을 들고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기소할 충분한 증거는 없었지만 민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인력거 정류장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후 민은 정류장 주인으로부터 더 이상 일하러 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생계를 유지하세요. 정류장 주인은 민의 설명을 듣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류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혀 받아서는 안 될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경멸하는 눈빛과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생각할 때마다 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어린 딸과 노모를 생각할 때의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달 학비를 낼 돈이 없으면 하는 어떻게 될까요?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은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한 채 하루 종일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에서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민, 하가 사고를 당했어. 민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부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하가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심하게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민은 재빨리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즉시 수술을 해서 뼈를 교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는 너무 비쌌고 그가 정류장에서 쫓겨난 후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민은 불타는 가슴을 안고 병원을 나와 돈을 빌릴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친했던 친구들은 이제 그가 도둑이라는 소문을 믿고 그를 멀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은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이 비 오는 밤에 도와주셨던 노파의 지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빚을 갚고 싶지만 이 도움을 받으려면 이 일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키겠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즉시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에 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즉시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은 텅 빈 집에 앉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는 왜 완전히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그렇게 큰 돈을 도와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비밀을 지켜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은 이것이 자신의 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은 고통에 신음하며 잠든 딸을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자존심을 팔아 출처를 알 수 없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은 노파가 준 은팔찌를 전당포에 가져가 그것이 수술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전당포 주인이 은팔찌를 보자마자 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 은팔찌를 정말 팔려고 하십니까? 민은 놀라서 다시 물었고 전당포 주인은 이 은팔찌가 수년 전에 도난당한 부유한 가문의 유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 은팔찌의 진짜 주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물건을 되찾기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민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왜 복권을 파는 노파가 그렇게 귀중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은 전당포 주인이 은팔찌의 주인과 연락하는 것에 동의했고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련의 예기치 않은 사건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팔찌의 이야기, 의문의 남자의 등장, 그리고 노파의 신상에 대한 비밀, 이 모든 것이 민이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짜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딸을 위해, 노모를 위해 민은 전당포의 낡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노파가 준 은팔찌를 응시했습니다. 예리한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인 전당포 주인은 계속해서 민을 빤히 쳐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제가 이 은팔찌의 원래 주인에게 전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딸은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는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는 수술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장부에 적어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은 그 자리에 앉아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만약 진짜라면 그들은 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민은 도시 외곽에 있는 큰 저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민이 익숙했던 번화한 거리와는 달리 푸른 나무 그늘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철문을 지날 때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의 손에 있는 은팔찌를 보자마자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은팔찌를 집어들고 빛에 비추어 이리저리 돌려본 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은 비오는 밤에 자신이 도와주었던 복권파는 노파와 열이 나던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은팔찌를 그저 가치 없는 유품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포함하여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말한 노파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잃어버린 제 어머니입니다. 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의 어머니라고요? 그런데 왜 할머니가? 그 남자는 무거운 한숨으로 민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은팔찌는 우리가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간직한 유일한 물건입니다. 저는 그것이 당신 덕분에 제 손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지만 민은 여전히 눈앞의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아마도 말년을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큰 빚을 졌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민은 서둘러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노파와 소녀는 도움이 필요했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빚을 갚고 싶습니다. 당신이 구해준 어머니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 남자의 단호한 눈빛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집사를 불러 민의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병원비 전액을 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는 민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딸에게 돌아가세요. 모든 일이 안정되면 다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또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민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은 병원에서 정성껏 보살핌을 받고 있는 딸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복권 파는 노파와 은팔찌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민은 저택으로 다시 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중년 남자는 자신을 더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이제 그는 민이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건설이라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민 씨,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건설 엔지니어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연민을 가진 사람. 민은 제안에 놀랐지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감사와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일을 수락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노파, 운명적인 비 내리는 밤, 그리고 은팔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민은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기쁨과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하는 주택을 짓는 일에
더 잘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민의 삶은 점차 바뀌었지만 그는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절과 보답에 대한 교훈은 여전히 그와 주변 사람들이 걷고 있는 여정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이 참여한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는 중년 남성인 해씨가 운영하는 대기업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민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생에 짓밟았던 세월을 보낸 후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그는 설계부터 시공 감독까지 모든 일에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결심은 이곳을 가난한 노동자들, 그와 같이 삶에 짓밟렸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안식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민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건설업계의 경쟁자 그룹이 민의 주택단지가 품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했고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방정부는 조사를 위해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민은 큰 타격을 입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씨는 민을 그룹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이 들어갔을 때 해씨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민 씨, 그는 평소보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민은 허리를 곧게 펴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모든 자재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저는 직접 모든 자재에 입고 모든 시공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해 씨는 민을 한참 동안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지만 제 믿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이 즉시 모든 문서, 증빙 서류를 수집하고 독립적인 검사 기관을 불러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은 전례 없는 결의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팀과 함께 모든 송장, 자재구매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공급업체와 연락하여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불러 전체 공사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은 모든 방면에서 압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시민, 언론, 심지어 그룹의 일부 직원들까지도 의심을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은 허위 정보를 추가로 퍼뜨리고 심지어 프로젝트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은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안식처를 기다리는 수백 가구가 불안정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장된 나날을 보내던 중 민은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딸아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민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을 때 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는 그에게 전부였고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딸을 돌볼 것인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인가. 다행히도 민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그가 일터로 돌아가도록 설득했습니다.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그녀는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는 내가 돌보면 된다. 너는 내 꿈을 포기할 수 없다. 어머니의 말은 민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즉시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민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독립적인 검사 결과 모든 자재와 공사가 기준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 요구 사항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자들의 비방은 폭로되었고 정부는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재개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민과 해 씨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업계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기자회견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 서서 진심 어린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식처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건설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의 연설은 대중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이 폭로된 경쟁자들은 법으로부터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민은 새 주택 단지 한가운데 서서 첫 번째 가족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 일을 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 씨는 민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은 것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당신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민은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사장님과 저를 믿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나 민의 삶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을 때 그는 더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련은 그의 신념과 힘을 다시 한번 시험할 것이었습니다.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민은 가시밭길을 헤쳐온 긴 여정을 마친 기분이었습니다. 깨끗한 집들은 첫 번째 주민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임대주택에서 고생하던 가난한 노동자 가족들은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민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파와 그 옛날 은팔찌에 대한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해 씨는 민을 자신의 조용한 집무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빛바랜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가 한때 도와주었던 노파와 젊은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해 씨는 사진을 들고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시고 이분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제 여동생입니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아이, 그러니까 제 조카를 데리고 떠나셨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어머니는 떠나시면서 은팔찌를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민은 조용히 들으며 해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늦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머니가 말년을 가난 속에서 보내셨지만 당신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민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고 죄책감과 감사의 마음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저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더해졌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어머니가 말년을 덜 고통스럽게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민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해 씨는 민에게 다른 커뮤니티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협력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번에 민은 단지 엔지니어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 씨는 그가 노파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설립하는 데 동참하여 가난한 어린이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를 원했습니다. 민은 많은 생각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생에 보답하고 그가 받은 가치를 계속 전파할 기회였습니다.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동안 민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게 된 모든 어린이, 안정된 직업을 찾은 모든 여성, 가난에서 벗어난 모든 가족은 민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외딴 시골 지역으로 자선 여행을 갔을 때 민은 우연히 그가 비오는 밤에 구했던 소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소년은 자라서 밝은 얼굴과 믿음으로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민을 즉시 알아보고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민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민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 옛날의 작은 행동이 자신에게 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목격할 기회를 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년은 민에게 구조된 후 할머니가 그를 교육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는 항상 할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와 친절에 대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 아저씨가 저를 도왔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꿈입니다. 소녀는 결의에 찬 밝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은 가슴 벅찬 기쁨을 안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들은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민의 이야기를 들은 해씨는 민이 영원히 기억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야, 민. 우리가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대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돌아온다. 몇 년 후 민과 해씨는 자선단체의 기금으로 지어진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센터의 개관을 기념하는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민은 무대 위로 올라가 관중석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친절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널리 퍼뜨리세요. 당신의 행동으로 누가 구원받을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민은 그 자리에 서서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큰 힘은 친절, 신뢰, 그리고 자신의 핵심 가치에 대한 헌신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내려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